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첫 번째, 열역학 제2법칙과 열에너지 저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란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어떤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을 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원웨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도 만족을 해야 하고, 또한 에너지 변환에 있어서 우리가 변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있어서 열역학 제2법칙도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할 때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원웨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또한 아래 두 개의 예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커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뜨거운 커피보다 실외의 공기가 차갑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커피에서 차가운 실내 공기 쪽으로 열은 이동을 하지만, 반대로 차가운 실내에서 열이 뜨거운 커피 쪽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설명을 할 때 열과 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충리를 개 내에 하게 되면 개 내의 온도는 상승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개를 뜨겁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충리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어떤 우리가 정해진 방식대로 흐른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러한 에너지의 흐름성의 방향성은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에너지 변환에 있어서 에너지의 방향성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되고,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는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열역학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 열역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기관이나 냉동기와 같은 장치들의 성능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효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므로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성을 인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종 연구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칙으로,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 열원에서 이제 열 에너지로 100% 100%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100% 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제2종 연구기관을 부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 저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기관이나 냉동기를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열 에너지 저장소 혹은 열 에너지 저장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저장을 한다라는 그 뜻을 내포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장소나 저장조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열 곱하기 그 질량이 이제 열 용량으로 그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열 용량이 이제 커서 열 교환을 하더라도 이제 온도 변화를 하지 않는 가상의 물체를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라고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가상의 물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실제 물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일정 온도를 계속 이제 유지한다라고 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물체로 가정을 한 것이고, 이제 온도는 실제로는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오션이라든지 뭐 레이크, 뭐 리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열 에너지를 끌어다 써도 이제 강 전체를 보면 이제 뭐 온도 변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뭐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 전체의 온도가 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로 이제 그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다음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열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를 우리가 소스라고 하게 되고, 이제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싱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어떤 소스와 싱크의 중간 부분에 이제 어떤 뭐 일을 하는 장치를 두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이러한 그 소스와 싱크를 이제 열 에너지 저장소라고 하고, 항상 이러한 두 개의 그 열 저장소는 우리가 이제 온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